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최초의 픽업 트럭인 타스만입니다. 오늘 제가 시승해 볼 차량은 익스트림 트림이고요. 총 트림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X프로,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차량을 제외하면은 최고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타스만의 외장 컬러는 총 8가지를 고를 수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시승 차량은 인터스텔라 그레이입니다. 이게 기존에 현대기아차 그룹에 있었던 컬러긴 하지만 픽업 트럭하고 만나서 그런지 조금 견고한 느낌이 들고요. 또 지금처럼 날씨가 좋은 날 봤을 때 펄감이 차르르 번지면서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같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스만은 정통 픽업의 강인함과 파워풀함을 모토로 디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유선형의 라인보다는 직선형을 많이 사용을 함으로써 단단한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자, 타스만의 측면부로 왔는데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2열이 있는 더블캡만 출시가 됩니다. 다만 해외 시장에서는 싱글캡과 함께 샤시캡까지 같이 출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의 전장은 지금 5410mm 정도가 되는데요.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콜로라도보다는 조금 작은 수치입니다. 다만 제가 어제 KGM의 신형 픽업 트럭인 무쏘 EV를 시승을 했었는데요. 무쏘 EV보단 훨씬 더 큰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온로드 전용 트림이기 때문에 제가 X프로를 탔을 때하고 타이어가 조금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X프로에서는 올터레인 타이어가 들어가긴 하지만 익스트림 트림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공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휠은 18인치, 타이어 스펙은 265의 60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휠하우스도 엄청나게 넓은데요. 일단 이 리어 쪽은 짐칸이기 때문에 적재를 많이 할수록 층고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휠하우스를 면적을 좀 넓게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은 픽업 트럭답게 강인하면서도 무난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휠캡은 일반적인 5홀이라든지 6홀로 들어가 있지 않고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타스만은 조금 위에 오시면은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입니다. 이 우측에 버튼을 누르면은 수동으로 개폐가 되는데요. 용량은 총 29리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물에 젖은 걸레라든지 아니면 공구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좋아 보이고요. 또한 이 커버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캠핑을 갔을 때 랜턴이라든지 주전자 이런 것들을 놔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타스만 후면부로 왔는데요. 타스만 같은 경우는 구동 방식에 따라서 트림에 따라서 적재 용량이 달라집니다. 현재 이 차량은 AWD 4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최대 적재량이 600kg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EWD는 700kg까지 적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오프로드 특화 트림인 X프로 같은 경우는 5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면부로 온 김에 데크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은 되게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타스만은 아쉽게도 이 데크를 지지해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와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KGM의 무쏘는 여기에 댐핑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고급스러움보다는 실용적인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의 꽃은 바로 이 적재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쪽에 적재물을 고정할 수 있는 레버와 함께 또 라이트도 같이 들어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좌측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또 아래쪽에는 전력 시스템도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커버가 좀 약간 뻑뻑해요. 220V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V2L이라든지 아니면 캠핑을 갔을 때에도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재함의 소재도 녹이 생기지 않는 그런 소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쪽에는 휠하우스 때문에 살짝의 공간 손실이 있긴 하지만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스만 시승회에서 제가 픽업 트럭 중에서 가장 승차감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타스만의 리어 서스펜션은 보시다시피 판 스프링, 리프 스프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 둘, 셋 마지막에 이 스프링을 자세히 보시면요. 방향이 조금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타스만 승차감의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아 관계자분께 말을 들었는데 이 방향을 바꿈으로 인해서 잔여 진동이라든지 리프 스프링
트림 특유의 통통 튀는 승차감을 잡아줬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짠! 타스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익스트림 트림 기준으로 실내 컬러는 총 3가지 중에 하나로 고를 수가 있고요. 여기서 X-프로는 전용 컬러가 따로 적용이 됩니다. 일단 시승 차량은 오니스 블랙 앤 미디엄 그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이게 그레이 컬러거든요. 이 위쪽 부분이.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약간 오묘하게 카키랑 그린빛이 살짝 돕니다. 그리고 이 메쉬망의 헤드레스트와 함께 굉장히 다양한 소재의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타스만 같은 경우는 친환경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재활용과 바이오 소재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트의 재질이라든지 쿠션의 마감새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픽업 트럭들은 시트가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타스만은 일반적인 승용에 준하는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타스만에서 또 하나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암레스트잖아요. 근데 암레스트를 펼치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레저용으로 픽업 트럭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차박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크게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또 컵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물품을 둘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아이디어적인 옵션인 것 같아요. 요거는 따로 추가를 하지 않으셔도 기본 트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딱 안 쓸 때에는 이렇게 닫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에 보시면은 X 프로와 X 프로가 아닌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X 프로 트림을 탔을 때에는 이쪽 부분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 트림은 지금처럼 이렇게 가니쉬로 막혀져 있습니다. 다만 이 차량은 4륜 구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2륜 하이, 4륜 오토, 4륜 하이, 4륜 로우로 기어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능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오프로드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두구의 컵홀더와 함께 널찍한 수납 공간, 그리고 두구의 충전 포트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용성을 굉장히 많이 챙긴 픽업 트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최신 기아차답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터레인 모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총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터레인 모드도 보면 터레인 모드는 구동 모드를 4륜 구동으로 했을 때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4륜 오토로 바꿔놨고요. 다시 터레인 모드를 눌러보면은 오토 모드를 포함한 스노우 머드 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X 프로 트림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4륜 구동만 넣었을 때 이렇게 터레인 모드가 같이 들어가서 웬만한 길은 충분히 험지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면부에는 이 5인치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한 운영체제가 CCNC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차량하고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승 차량은 풀옵션 사양이거든요. 여기서 하이테크를 넣었을 경우에는 빌트인 캠과 함께 이렇게 증강현실 내비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타스만은 견인을 최대 3.5톤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일러 모드도 따로 인디케이터 창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센터 쪽에는 벌집 패턴의 에어벤트와 함께 크러쉬 패드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조그마긴 하지만 그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제일 안쪽에는 열선과 통풍 기능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는 총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서도 뭔가 픽업 트럭답지 않은 승용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일단 가니쉬라든지 소재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아래쪽에 한 번, 위쪽에 한 번 두 줄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무드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어를 개폐하는 방식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타스만 운전석에 앉으면 이런 느낌인데요. 일단 이 메쉬 소재의 헤드레스트가 딱 이렇게 머리를 감싸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장거리를 갔을 때에도 운전 피로도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승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위쪽에 이렇게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파노라마 형식은 아니고 일반적인 선루프예요. 그래도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거는 개방감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스만의 2열입니다. 일단 도어가 최대 80도까지 오픈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오, 거의 90도에 가깝게 오픈이 돼서 그런지 2열에도 사실 짐을 놓을 일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짐을 싣고 내리기가 조금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제가 폴딩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폴딩도 지원이 되고요. 또 아래쪽에는 스토리지 박스가 총 45리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잡템들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일단 1열은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아둔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 레그룸은 한 뼘 반, 그리고 헤드룸은 주먹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타스만 같은 경우는 2열에 리클라이닝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당기게 되면은 KTX 의자처럼 알아서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되거든요. 최대 30도까지 되기 때문에 장거리를 갔을 때는 이렇게 앞으로 당겨 놓는 게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옵션 상태는 2열에도 에어벤트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충전 포트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C타입에 있기 때문에 뭔가 선을 조금 긴 거를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트 백 포켓도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특별한데요. 위쪽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지퍼 형식의 수납 공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잡템들을 보관하기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4륜 구동을 채택하고 있긴 하지만 센터톡도 사실 높지 않기 때문에 승하차 시 번거로움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에도 열선이 지원이 되고요. 또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중간 자리에도 탑승을 할 수 있고 컵홀더와 함께 암레스트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승을 떠나볼게요. 고! 짠! 타스만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익스트림 트림의 AWD, 그리고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서 차량 가액은 5,2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이 가격이면 X프로를 살 수 있는 금액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데일리에 조금 더 가까운 트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서의 주행감 위주로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미드 사이즈 픽업 트럭처럼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해요. 팰리세이드, 산타페, 소렌토 이런 SUV 차량들의 지붕이 다 보이는 훤한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 트럭 하면 미국 차량들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 차량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트가 딱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단거리 위주가 아닌 장거리 위주거든요. 옆 동네 가는데 보통은 한 500에서 600km 정도를 달린다고 해요. 그래서 장거리를 갔을 때에는 딱딱한 시트가 오히려 요추의 스트레스를 좀 더 줄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 입장인 거고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시트가 부드럽고 푹신한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타스만은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시트가 푹신하고 운전자를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트 포지션은 굉장히 편하네요. 그리고 이 메쉬막 헤드레스트도 편안하게 머리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인데요. 사실 화물차에서 정숙도를 체크하는 게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타스만은 승용에 가장 가까운 픽업이라고 제가 정말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승용차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하체 감각과 MBH, 실내 정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의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이제 윈도우 닫아보겠습니다. 오, 뭔가 이제 윈도우가 닫히는 거는 고급스럽게 닫히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윈드 노이즈도 잘 막아줄 뿐더러 외부 소음, 방금 옆에 8 시리즈가 지나갔거든요. BMW. 저게 고성능 차량이잖아요. 고성능 차량들은 보통 이제 배기음이라든지 엔진음이 시끄러워서 그런 소음들이 실내에 유입이 될 수도 있는데 타스만은 비교적 픽업, 그러니까 화물차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방음이 정말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트림 기준으로 윈드실드를 포함해서 이 옆유리까지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이게 에어로 다이내믹이라든지 공기 저항 개수가 그렇게 좋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달릴수록 풍절음이 더 들어오는 편이기는 하지만 이중 접합 차음 유리라든지 아니면 엔진룸이라든지 휀다 쪽에 흡차음제로 도입을 하면서 최대한 실내 정숙도를 유지해 주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화물차 중에서는 비교적 조용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승 차량은 18인치 휠이 껴져 있고요. 타이어는 온로드용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기압은 전류는 38 psi, 후륜도 38
18 psi로 잡혀 있습니다. 그냥 평균적인 수치인 거죠. 근데 화물차 힘을 감안한다면 이 로드에서 뚫고 들어오는 소음들도 윈드 노이즈처럼 잘 막아주는 편입니다. 여기 지금 크랙 있는 도로 가볼게요. 요랬을 때 최저 지상고가 오프로드를 갈 수 있게끔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덜컹하고 울려 퍼집니다. 이게 다이렉트로 쏴주는 것과 울려 퍼지는 거는 느낌이 조금 다른데,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을 갔을 때에는 사운드가 조금 울려 퍼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시끄러운 편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인데요, 제가 카메라를 켜기 전에 계속된 방지턱 구간을 연속적으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1열의 승차감은 비교적 편안한 편에 속했고요. 특히 지금 제가 이게 픽업인데 짐칸에 아무것도 안 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짐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물차임에도 불구하고 공차 상태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컹하고 나서 잔여 진동들이 일반적인 픽업, 뭐 포터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차원이 다릅니다. 꾹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잔여 진동도 최대한 잘 막아주고 있고요. 진동들을 대체적으로 잘 잡아주는 편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신형 타스만은 국내에는 2.5 가솔린 터보 단일 파워트레인만 출시가 되고요. 변속기는 자동 8단이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가 있고요. 여태까지는 노멀 모드로 다녔고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니까 최신 운영체제 CCNC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드 컬러의 가니쉬가 들어가면서 좀 더 예쁜 클러스터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속도를 조금 낮췄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엄청난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쏜살같이 튀어나가 죽어요.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화물차인데 이렇게 잘 나가도 되는 거예요? 대박인데요? 이게 초반 가속감은 세타3 2.5 가솔린 터보 엔진이 현대기아 차량에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뭐 산타페도 들어가고 소렌토도 들어가고 뭐 팰리세이드도 들어가고 다양한 모델에 들어가는 엔진이라서 제가 많이 겪어봤거든요. 근데 보통 이 2.5 가솔린 터보가 초반 가속감이 좀 약간 파워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타스만에 들어가니까 NA 자연흡기 엔진처럼 부드럽게 고RPM을 쭉 가져가면서 부드럽게 가속이 되는 타입인데요. 어느 정도 일정 속도가 붙고 나서부터는 세타3 2.5 가솔린 터보의 특징이 미친 듯한 엔진 소리와 함께 막 하고 나가줍니다. 여기서 4륜으로 한번 바꿔보고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지금 4륜 오토로 바꿔놨고요. 마찬가지로 스포츠 모드입니다. 풀악셀! 쭉 구동되는 게 2륜 하이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출력이 약간 더 파워풀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와, 바람을 가르는 미친 듯한 돌진. 와. 그래서 타스만은 281마력에 43토크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 마력이 6100rpm에서 터져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공차 중량이 무겁다 보니까 세타3가 들어가는 차량들의 마력보다 조금 더 높은 rpm에서 최대 출력을 뽑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뭔가 엔진음이 약간 매캐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가솔린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고RPM을 쓰면 쓸수록 약간 디젤에서 느껴지는 사운드가 느껴지거든요. 진동도 살짝 느껴집니다. 요거는 뭔가 타스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달린 다음에 다운시프트 한번 했을 때 이거 봐요. 제가 임의적으로 다운시프트를 했더니 지금 RPM을 좀 높게 써주고 있는데 요랬을 때 엔진음, 이게 여러분들은 제가 녹음한 거를 다시 스피커로 들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거랑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엔진음이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아무튼 뭐 타스만은 정통 오프로드를 지향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조용한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시끌벅적한 게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끄러우니까 다시 노멀 모드로 바꿀게요. 노멀 모드로 바꾸니까 확실히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 간의 주행감에 있어서의 성향 차이는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운드에서 확실히 차이가 큽니다. 스포츠 모드는 좀 더 시끌벅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디지털 센터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물리 거울로도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은 디지털 센터 미러를 볼 수가 있는데 뒤에 지금 산타페가 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가까이 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 센서가 픽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재함이 있습니다. 아이오닉 9처럼 뒤에 산타페가 코를 이렇게 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막 엄청 가깝게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도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막 뒷차의 차량 상태라든지 세차 상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부담스럽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전방에 유턴 구간이 있기 때문에 타스만의 선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늘 같은 구간을 가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진짜 좁습니다. 그래서 차가 큰 경우는 한 번에 유턴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종종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차량은 모니터링 팩이 들어가 있어서 360도 어라운드 뷰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비 세팅이 뭐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한 번에 될 것인가 두근두근 두근두근. 연석 살짝 밟았네. 이게 지금 연석이 이런 차들 때문에 높지가 않고 낮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보도블록처럼 높게 있었으면 방금 한번 후진을 했다가 가야 됩니다. 스티어링 휠 기어비는 생각보다 그냥 화물 같은 느낌이네요. 요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다시 드라이브 모드 노멀 모드거든요. 그리고 약간 굽이길 가볼게요. 와우, 이게 차가 확실히 크고 길어서 그런지 이 덩치에서 오는 불편함들이 살짝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좁은 도로를 못 가고 좁은 구간을 통과를 못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좀 더 컴팩트한 차체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 차체 크기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기는 해요.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타스만의 코너링 능력도 한번 살펴볼게요. 안전을 위해서 4륜으로 바꿔놨고요. 4륜 오토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바꿀 거고요. 시속 70km 정도로 코너를 돌아 나가 볼게요. 근데 이 구간이 지금 노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약간 덜컹거렸는데 그래도 코너링 성능은 화물차의 공차인 상태임을 감안한다면은 나름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뭐 기울어지는 롤링도 크게 느껴지진 않고요. 하중 이동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하지만 이게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로운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거동성이 괜찮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동일하게 스포츠 모드이고요. 급 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급 조향하고 나서 차체가 좀 많이 흔들려지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트름편 반대편으로 크게 롤링이 한번 발생이 됩니다.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핸들을 틀고 나서 이게 하체를 너무 컴포트하게 세팅을 해놓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스포츠 주행, 물론 픽업 트럭은 스포츠 주행 하시면 안 좋죠. 안 좋기는 하지만 스포츠 주행을 만에 하나 했을 경우에는 하중동도 많이 발생이 되고 롤링이라든지 피칭, 안정적이지 않은 느낌들이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타스만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세이프티하게 운전했을 때 극강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짐을 실으면은 이 하중을 조금 더 눌러주기 때문에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다시 노멀 모드로 바꾸고 요번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HDA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 너무 좋죠. 너무 간편합니다. 그리고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긴 하지만 이게 진출입로, 곡선로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차량은 하이테크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빌트인 캠과 증강현실 내비가 옵션이 묶여 있거든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은 당연히 뭐 화물차라서 옵션이 이 정도만 돼도 되게 엄청 풍부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차가 커서 그런 건지 전방에 HUD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쉽게도 타스만은 HUD가 없습니다. 그래서 HUD까지 같이 있었더라면 뭐랄까 럭셔리에 근접한 픽업 트럭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타스만은 2륜과 4륜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2륜 같은 경우는 최대 8.1km가 나오고요.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AWD 4륜 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7.7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81km 정도 지금 주행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고속주행을 아쉽게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트립 컴퓨터상 연비가 8.4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승용이 아닌 화물이기도 하고 공차 중량도 무겁고 또 4륜구동 차량임을 감안하더라도 연비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타스만 2열에 앉았습니다. 승차감 위주로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근데 뭔가 시트 포지션이 1열과 비교했을 때 2열은 이게 픽업 약간 특징이거든요. 2열 시트가 계단으로 한 단계 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뷰가 잘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지턱 넘어보겠습니다. 시속 25km입니다. 방금 방지턱은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다시 한번. 천천히 갔을 때는 모든 차량들이 물론 편안하죠. 근데 지금 이 방지턱은 살짝 높습니다. 한번 더 올라볼게요. 근데 뭔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은 2열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구간이 약간 포트홀 구간 같이 있거든요. 한번 덜컹 한 다음에 이게 1열에서는 승차감이 승용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열은 그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화물차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픽업 트럭에 사실 2열의 승차감을 좀 챙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좌우가 밸런스가 동일한 구간을 갔을 때에는 나름 컴포트하게 승차감을 풀어주고 있긴 하지만 좌우가 다른 구간이 있잖아요. 크랙이라든지 맨홀, 포트홀 이런 구간에서는 다소 신경질적으로 탑승객에게 충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프 스프링이 들어간 차량들의 특징이긴 한데 한번 덜컹하고 나서 잔여 진동을 잘 못 잡아줍니다. 한 번 더 방지턱. 방금 방지턱은 높이가 살짝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높이가 높거나 아니면은 좌우 밸런스가 조금만 다르더라도 2열 승차감은 그냥 화물차에 잘 맞는 그런 승차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안 좋은路面을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장시간 갔을 때 2열의 탑승객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픽업이기 때문에 제가 승용하고 비교해서 그런 거지 그래도 픽업 중에서는 나름 괜찮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열 승차감은 제가 타봤었던 픽업 중에서 승차감 1등이긴 했지만 2열은 쉐보레 콜로라도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최근에 탔었던 글래디에이터보다는 그래도 소폭 약간 편안하게 하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좋은路面을 갔을 때에는 이 잔여 진동, 잔진동을 어떻게 잘 못 잡아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기아의 타스만 익스트림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상용차답지 않은 느낌 때문에 데일리로 운용하기에 좋아 보였고요. 또한 X 프로로 굳이 가지 않더라도 웬만한 험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